10만 원 걸고 그게 보면은 또 이제 20만 원 걸고 2배 1000만 원 넘죠 당연히 1000만 원 그냥 넘어요. 그 방법도 많으니까 사기도 생각을 그랬죠. 노래방도 나가고 스폰 만나서 이제 주기적으로 등록한 거. 안녕하십니까. 시사 현장맥 윤주성입니다. 혹시 자녀들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 번쯤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박에 빠진 일부 청소년들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는가 하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2차 범죄에까지 손을 대는 등 그 실태가 심각합니다. 박남영 PD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 화제가 되고 있는 웹툰입니다. 작가가 경험한 학창시절 에피소드들이 학생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불법 도박에 빠진 고등학생의 얘기입니다. 평범했던 한 학생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점점 중독되어가는 과정을 사실적으로 풀어낸 만화. 결국 학생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만화는 가상의 현실일 뿐일까? 많이 심각하죠. 반에서 한 절반 정도는 용돈이 별로 학생이 없으니까 그걸 돈 벌려고. 그냥 다 같이 친구들끼리 다 찾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어요. 막 폴짝 이런 거 막 맞춰달라고 하나만 막 정해달라 해가지고 막 70까지 땄는 거 봤어요. 그냥 장난, 그냥 놀이한다는 생각을 사죠. 그냥 제 생각. 인터넷 스포츠 도박에 빠지는 10대들이 늘고 인터넷에서 있습니다. 내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불법 검거됐습니다.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청소년들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뉴스로만 접했던 청소년 도박 문제는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도박 게임에 빠져 있다는 고등학교 3학년 한동민군. 처음 도박을 접한 건 고1 시절. 돈을 땄다고 자랑하는 친구가 마냥 부러워 보여 심심풀이로 시작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게임 이름을 검색하자 바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 사이트 배너가 나옵니다. 아이랑 비밀번호 한번 물어보고. 미성년자지만 이용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랑 계좌번호를 물어봐요. 가입하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도박 게임의 종류도 각양각색. 스포츠 토토부터 사다리까지 모두 한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따는 그 기분이 그 재미. 돈을 따는 재미. 배팅을 하고 보면은 또 시간이 또 빨리 가요. 기다리는 맛도 있고 좀 떨리는 것도 있고. 쉽게 돈을 딸 수 있다는 유혹에 배팅을 반복하다 보면 판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5만 원 걸고 포게 되면은 10만 원을 걸고 거기 보면은 또 이제 20만 원을 걸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2배로. 자기 전에도 생각나고 자고 나서도 생각나고 계속 막 안 하면 손이 떨리고 계속 막 돈을 따고 싶고. 도박을 위한 자금은 초반엔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로 충당합니다. 하지만 가진 돈을 모두 잃고 나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데 여기엔 이자라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5만 원을 기간 5일을 해가지고 5일 안에 5만 원 빌려서 10만 원에 빌려줄 수 있냐 해가지고 안 된다 하니까 또 10월 20일 날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5만 원 빌려서 또 10만 원 감사하고.
그러다 돈을 빌릴 친구마저 끊기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도박 자금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페북에 돈 급한데 좀 빌려줄 사람 말고 올린 애들은 많이 있어. 바로 이자 얼마 말고 댓글 달고. 처음엔 가볍게 생각하고 친구에게 돈을 빌렸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감당하기 힘든 큰 빚을 지게 됐다는 김군. 그냥 친구들이랑 재미 삼아서 처음에 도박을 시작했어요. 인터넷 도박을. 그래가지고 그 도박에서 막 돈을 막 3만 원 그런 거 갖고 돈을 조금씩 막 따니까 욕심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한 명한테 돈을 빌렸어요. 혹시 돈을 처음에 빌릴 때 급기야 높은 이자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빚을 돌려막았고 그러는 사이 500만 원이었던 원금은 2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결국 돈을 갚지 못하자 돈을 빌려준 이로부터 김군은 수차례 폭행을 당한 것은 물론 강제로 끌려다니기까지도 했습니다. 얘 옆에서 항상 돈을 꿔주겠다는 애들이 많아요. 전화를 일부러 해서도 꿔주고 진짜 그렇게 갚을 수가 없으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친구 부모님 그 금을 잊어먹었네. 뭘 잊어먹었네. 제 카드도 가지고 와서 협박을 견디다 못한 김군은 도박빚을 갚기 위해 몰래 할아버지 통장에까지 손을 대는 등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성태군. 고등학교 시절 인터넷 도박에 빠져 1,0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도 여전히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냥 친구들한테 저번에 진짜 도박 안 하겠다 했는데 잠시 후에 친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친구들 도박 안 한다면 한번 빌려주라고 딸 것 같다고. 제 것만 450만 원에 은행 대출 350에 하면 800만 원. 애들 것만 해도 1,000 얼마씩 되니까 2천 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친구들의 빚독촉이 심해지자 성태군은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수차례 사기를 저지른 겁니다. 사기로 신고를 당했죠. 그것도 가게 되고. 이제 겨우 21살. 하지만 성태군에게는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부모님께는 한없이 미안하고 죄스럽지만 아직도 도박을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맨날 인터넷 도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자세하게 제가 뭘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거 안 한다고. 잘 모르시니까. 특히 어른들의 통제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도박은 더 큰 탈선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수연 양. 밤을 새워가며 도박하는 날이 많습니다. 옆에서 뭘 해준 사람도 없고 이제 자유롭잖아요. 자유분방하니까 아무래도 유흥 쪽도 많이 가고 토프도 그런 것도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해버리고. 심지어 함께 도박을 하던 친구는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자 유흥업소에 나가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박해가지고 계속 푸다 보니까 월세도 걔가 계속 밀렸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노래방도 나가고 그 키스방 가서 이제 업소 가서 일도 하고 스폰 만나서 이제 주기적으로 돈도 받고 막 그랬었어요. 가정과 학교라는 제도권을 이탈한 청소년들. 전문가는 그들이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도박이라. 돈에 대한 개념, 가치관, 미래의 어떤 장래에 대한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이 매우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고 어렵게 돈 벌어봤자 그런 부분들이 별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2015년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한 번이라도 도박을 해본 학생의 비율은 60%,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도박 위험군의 경우는 2%. 수치대로라면 한 학교에서 대여섯 명 정도가 도박 중독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시급한 레드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17개 시도권에서 2위의 그러니까 두 번째 수치였기 때문에 이 지역 도박 문제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했고 강주뿐만 아니라 전라권의 도박 문제의 어떤 심각성도 함께 동반돼서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은 그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인데요. 처음이세요? 어떻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건 진짜 아니죠. 우리 아이들은 뭐 그런 쪽으로는 그래요, 몰고 소수가 하겠지 뭐. 그런데 다 하겠어요. 학부모 강모 씨는 뒤늦게서야 아들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의 낌새가 이상해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서는 깜짝 놀랐다는 강 씨. 특정 회사 계좌로 입출금이 반복됐는데 알고 보니 도박 사이트 계좌였던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기록 입금자 명이 일반 회사 이름이에요. 유한회사 무슨 어쨌든 광고. 이게 처음에 그런 걸 의심 않고 보면 이게 그런가 보다 그런지 도박 회사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 사이트가 단속에 걸리면 회사 이름을 또 바꿔요. 강 씨는 아들을 타일러도 보고 도박 중독 상담도 받게 했지만 이미 중독에 빠진 아들은 쉽게 도박을 끊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가슴이 철렁하는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100만 원을 그 친구한테 갚아줘야 되는데 100만 원을 아침에 엄마가 줬대요. 줬는데 그걸 또 반나절 만에 이제 소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한테 또 돈을 줘야 되고 줄 돈도 없으니까 마음에 부담돼서 이제 이 아파트 15층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나 봐요. 죽고 싶네 어쩌네. 그러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서 이제 자살소동이 난 거죠. 강 씨에게 언제나 자랑스럽게만 했던 아들. 도박이라는 순간의 호기심이 자칫 아들의 미래를 망치지는 않을까 아버지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첫애잖아요. 처음 세상 나서 얼굴 볼 때 그때처럼 사랑스럽고 모르겠어요. 이제 속된 말로 이게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는 중독이 되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못 끊는다는 말도 있긴 한데 그 말이 틀리기를 바라죠. 이처럼 청소년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도박이라는 위험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계 당국의 인식은 현실과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도박. 학교에선 청소년 도박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제작진은 광주 시내 5개 고등학교를 구별로 무작위로 선정해 학생들의 도박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개 학교 중 도박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답한 학교는 단 한 곳뿐. 도박 실태를 따로 조사한 학교 역시 한 곳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그런 사실들 많이 알아요? 알아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왜요? 다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그냥 휴대폰이기 때문에 그냥 지우면 끝이고 어플을. 몰래 핸드폰 숨겨놓고 안 내고 몰래 하고. 핸드폰을 근데 몰래 안 낼 수도 있어요? 네, 공기 같은 거 있으면 공기기를 대신 내고 제 핸드폰은 이제 몰래 숨겨놓고. 학교에서 학생 생활 지도를 맡고 있다는 한 교사. 현실적으로 교사가 학생들의 도박 실태를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환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너무 중독이 심해서 막 학업에 지장이 이를 정도로 그게 빠진다고 하면 그게 진작이 되면
단순히 그냥 물어서 뭔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애들이 뭐 하는지 솔직히 핸드폰 안에서 뭐 하는지 서로 다른 성인이 봤을 때 핸드폰에 뭐 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예측하고 지도할 수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이 같은 실태를 얼마나 또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상황이. 예,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하지만 청소년 도박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접수된 건은 적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만에 하나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문제는 아이들 그 호기심에 의해서 파급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 교육에 철저히 기여하고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는 전문기관 및 경찰과 연계해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지난 22일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 예방 교육이 있었습니다. 수능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학생들이 도박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한 도박 중독 자가 검사를 진행하고 이어진 도박 예방 교육에서는 딱딱한 수업 대신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사례로 관심을 유도합니다. 잡고 있어야 돼요. 규칙이 있어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긴 친구만 남는 거예요. 진짜예요? 가위바위보. 게임과 도박의 차이는 뭘까? 불확실한 결과에 돈을 거는 순간 가위바위보를 비롯한 모든 게임이 도박이 됩니다. 시트콤 드라마도 좋은 교재. 인형 뽑기에 빠진 한 초등학생을 통해 도박 중독자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아쉬움, 나중에는 거짓말하고 중독에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머릿속에 그려져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학생들은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깨닫습니다. 알지 못했던 것들이 도박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지금 웃으면서 했던 것도 도박이라는 경각심을 갖는 새로운 인식이 생겨서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1년에 한 번 정도에 그치는 예방교육에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교육을 한번 진행해서 효과가 나타났다라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교육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번을 통해서 그래도 친구들이 어떤 게임과 도박에 대한 정의들을 좀 명확하게 가져갔다라는 거, 그것만 좀 의미를 좀 두고 있고요. 또한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방 교육을 하는 그 많은 수를 몇 명이 와서 전체를 집합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집중도가 사실 떨어질 분들은 저희 교육이 얼마나 그냥 듣고 흘리는 정도지. 근데 그거와 다르게 청소년들은 해변이나 이런 거는 진짜 심도 있게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프로그램도 보내고 외국기관도 보내고. 경찰은 청소년 도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학생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학교 전담 경찰관 진용환 경위를 만났습니다. 진 경위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도박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도 아이들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도박을 좀 한다더라, 돈을 좀 땄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먼저 좀 들었어요. 누구라고 명확하게 지칭하진 않지만 어떤 친구들이 도박에 돈 좀 땄대라는 소문이. 그래서 제가 몇 개월간 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몇 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죠. 학교 인근의 한 PC방. 인터넷 도박을 하는 학생들이 가끔 모이는 곳인데 마침 한 명이 눈에 띕니다. 네? 그럼 해야 될 얘기 있지? 해야 될 얘기. 잘할 텐데. 이 학생은 도박 문제로 이미 6개월간 상담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한동안 도박을 끊는 것 같더니 얼마 전 다시 손을 대고야 말았습니다. 왜 다시 시작했지? 왜?
잘 참았잖아 이제까지. 예, 근데 그러니까 말 얼마 있다 갖고 했는데 10만 원인가 따갖고 그러니까 일하면서 막 돈 아껴 쓰다가 갑자기 한 번에 돈 들어오니까. 또 다른 학생은 얼마 전 다시 시작한 도박에 한 달 아르바이트비를 3일 만에 탕진해버렸습니다. 이놈한테 뭐라 하면 월급 받으면 준다고. 월급 받으면 준다고? 네. 네가 10만 원 더 준다고 네 스스로? 네. 네 한 달 일한 거 다 날렸네? 네. 그렇다면 이 학생들에게 도박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센터 교육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실상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2학기 들어서 제가 알기로 2주에 일주일에 한 2번 갔거든요. 한두 시간 정도 상담하는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애들이 문자 메시지 봐보시면 알겠지만 도박 관련 문자 메시지 우후죽순으로 오거든요. 이걸 갚아주면 이제 다시 중독 치료에 집중하고 싶어도 학교 규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집중 관리라든가 해야 되는데 학교 수업 문제도 있고 이게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죠. 상담만 가지고도 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또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학생들이 도박에 빠져 문제 증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아이들을 위한 제도는 아직 부족하기만 합니다. 교사나 학교 기관 그리고 부모님들 이 모두가 문제 도박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정과 그런 어떤 근거가 마련이 돼야지 학내에서 교사들이 이것을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런 치료기관까지 연계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도박을 하게 됐다는 청소년들. 스스로 땀 흘려 일한 대가의 소중함을 배우기도 전에 어른들의 일그러진 세계를 먼저 알게 된 것 같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도박치료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을 도박의 유혹에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와 주변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예방교육뿐 아니라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도 힘써야 할 때입니다. 시사 현장맥 여기서 마칩니다.